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체국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체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과 같은 우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라에 따라서 예금이나 보험 등 금융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하는 곳을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체국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1884년에 세워진 우정총국을 통하여 우편의 역사를 시작하였으나 당시의 기차나 자동차는 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렸다고 합니다. 그럼 우체국을 상징하는 마크, 우체국 심벌 마크 제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제비는 옛날부터 국민 정서에 친숙하고 소식을 전하는 이미지로서 자리잡고 있던 길조였기 때문에 우정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던 이미지와 부합되었습니다. 또한 빠르게 날아가는 디자인으로 형상화하여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우정사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체국을 방문해 볼까요? 우체국을 방문하기 전 이렇게 안내판이 보입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라고 써있는데요. 우체국은 우체국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집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혹시 길을 잃었거나 길을 잃은 친구를 발견했다면 우체국에 말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물 교부 시간을 꼭 확인하고 입장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우편물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체국을 방문해 볼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을 들어가기 전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열 체크를 한 후 안심콜을 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안심콜이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로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출입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화를 건 후 인증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방문하면 포스트 스마트 비전이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계는 우편 번호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소포 주소를 출력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우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며 우체국 이용 안내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여기서 우편 번호란 우편물 발송 시 주소별 구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숫자 코드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궁금한 것이 있다면 포스트 스마트 비전을 이용해 보도록 합니다. 포스트 스마트 비전에서 우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우표들이 보이는데요. 국가, 정치, 국방에 관한 우표, 과학, 정보통신에 관한 우표,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스포츠에 관한 우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표란 무엇일까요? 우표는 우편 요금의 납부의 증표입니다. 우편물을 붙일 때 우편 요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표식인데요. 대한민국 우편법에서는 우편 요금의 선납과 우표 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소포 시 참고해야 할 사항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국제 항공 및 제주 항공을 이용했을 때 금지되는 품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러한 금지 품목이 혹시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체국을 이용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이 대기표에는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기표가 있고요. 또 예금과 관련된 대기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대기표를 뽑도록 합니다. 우체국은 예금 및 보험 관련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보험이란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에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금은 일정한 계약에 의해 금융기관에 금융자산을 맡기는 일 또는 그 자산을 예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예금 업무를 보고 싶다면 이렇게 예금 업무와 관련된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실 때와 입금하실 때의 종이를 보고 종이에 따라서 자세하게 쓴 후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예금 업무뿐만 아니라 우편물 관련 업무도 한다고 했죠. 우편이란 것은 신서, 편지 등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해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업무를 우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우체국에서 수행합니다. 우체국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박스를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크기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이렇게 샘플로 담아볼 수 있는 공간들도 있으니 먼저 물건들을 담아보고 박스를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저울이 있습니다. 물건을 올려두고 저울로 무게를 잴 수가 있는데요. 무게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물건을 포장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자율 포장대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장하면 됩니다. 만약에 물건 중에서 깨질만 하거나 부서질 만한 물건이 있다면 에어캡, 종이 뾱뾱이로 포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꼼꼼하게 박스를 포장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포장을 다 했다면 이제 소포를 붙여보도록 합니다. 소포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포장하여 보내는 우편을 말하는데요. 무게와 크기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포를 붙일 때에는 국내로 가는 소포인지 국제로 가는 소포인지 꼭 확인하고 그에 맞춰서 소포를 붙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소포를 붙이고 한번 밖으로 나와 볼까요?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우체통이 보입니다. 이 우체통이란 편지와 같은 우편물들을 넣고 수거하기 위해 설치된 통으로 보통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하얀 글씨로는 우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통은 1895년 8월 1일 개성부에 처음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인 우편이나 소포는 어떻게 배달될까요? 오토바이 또는 차로 배달을 하게 되는데요. 거리가 가깝고 가벼운 편지나 우편일 때는 이렇게 오토바이를 사용하고요. 거리가 멀고 무거운 소포일 때는 이렇게 차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배달을 하는 사람을 집배원이라고 하는데요.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휘하 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 중 일반직을 제외한 직렬을 말하는데요. 집배원의 경우 관할 지역의 우편물을 구분하고 우편 자루에 편지를 들고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럼 택배 이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택배를 이용할 때 첫 번째로 사이즈에 맞는 박스를 선택합니다. 사이즈에 맞는 박스를 선택한 후 물건을 차곡차곡 담고 박스 테이프로 튼튼하게 포장합니다. 포장을 잘했다면 이제 운송장을 작성합니다.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성함, 전화, 주소를 바르게 쓰고 내용물도 쓰도록 합니다.
운송장을 쓰고 나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화면에 내 번호가 나오면 해당 창구로 택배를 들고 갑니다. 번호표에서 내 번호를 불렀다면 이제 우편물을 접수합니다. 해당 창구로 가서 우편물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무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확인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합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통장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돈을 입금하고 출금해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우표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친구나 좋아하는 선생님 그리고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물건을 포장하고 폭포로 택배로 보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체국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지역사회에 있는 우체국을 방문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용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